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더 뉴스 어떤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첫 번째 뉴스는 피고인 김건희 공개된다입니다. 네. 네, 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통일교 금품 수속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그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의 첫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씨 측은 촬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김건희 여사 측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촬영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의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김 여사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예. 또 세 번째로는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여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 허가를 할 수 있어요. 예.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윤 전 대통령 첫 재판 때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었죠. 네, 그렇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는 첫 재판 때 촬영 허가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특혜 논란이 아니냐는 반발이 좀 있었는데, 물론 법원의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오지만요.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또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법원이 이런 점도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이다. 예. 김건희 씨는 그러면 그 재판 날 24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날 또 다음 날에서 특검 소환에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니까 성실히 재판과 특검의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예. 사실 이 모습은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벌써 10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 김건희 씨는 어떤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까? 이 부분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는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결수의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 받을 때 꼭 수의 차림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요. 아무래도 전직 영부인 신분이다 보니까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이 수의 차림보다는 정장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은 한 번도 공개가 안 됐던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법원에서 촬영이 허가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비핵화 집념 버리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아직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기억 갖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집념 버리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김여정 부부장이 양 정상을 두고 나쁘지 않은 관계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계를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아무래도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회담에서 만날 거라 이렇게 발표한 게 좀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좋은 추억 갖고 있다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럼 두 사람이 에이펙 정상회의 즈음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좀
깜짝 회동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앞서 김영배 의원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깜짝 회동 가능성도. 네, 근데 취재를 해보면 예.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요? 예. 예.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게 비핵화 포기죠. 근데 이걸 미국이 수용할 확률이 좀 낮습니다. 다만 그 양측이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제3국에서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향해서는 좀 냉랭한 태도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뭐 좋은 추억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예. 한국 향해서는 적은 역시 적이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우리나라는 페이스메이커, 본인이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네.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어떻게 언급할 것 같습니까? 네,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언급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역대 대통령들도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구상을 좀 대략적으로만 밝혀왔습니다. 그래요. 예. 기조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구상을 어떻게 밝힐지가 주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죠. 네, 세 번째 뉴스는 또 터진 추나대전입니다. 네, 어제 화면 봤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설전을 벌였죠. 네, 발단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붙인 피켓 때문이었어요. 예. 여기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노트북 국회 공공기물이다. 이거 당장 떼라. 떼지 않으면 국회 직원들 부르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예.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함부로 철거하지 마라. 이건 당의 기조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보면 국회에서 이 노트북에 네. 이 구호를 붙여놓은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본회의 때도 그랬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떼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M1 경위까지 나서서 유인물 수거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도 나경원 의원 등이 떼지 말라고 몸으로 좀 막아섰습니다. 예. 결국 추미애 위원장 지시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3명 퇴장 명령했습니다. 그래요. 예. 퇴장 명령까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왜 회의 진행 방해하냐? 검찰 개혁되면 큰일 나느냐? 예.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오빠라고 언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왜 언급하느냐고 맞섰는데요. 예. 사실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3년 후배입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오빠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이 자리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진위 파악하는 자리였어요? 네, 그렇죠. 그 관봉권 띠지 사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해 말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한 1억 6,500만 원 정도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 5천만 원 정도의 관봉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띠지가 분실이 된 건데 이 띠지 에는 검수 날짜랑 담당자 그리고 부서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이 띠지 분실이 그냥 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수사관 실수가 아니라 윤석열 그 정권 감싸기 위해서 검찰 지휘부가 덮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사들이 나왔어요. 검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건 담당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나왔습니다. 그 검찰이 관봉권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거 사실 아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이거 왜 폐기했냐고 재차 물었는데 최재현 검사가 없애지 않았다. 압수계에서 압수물 대조하면서 관봉이 풀어져서 영치계로 그대로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좀 관봉권 훼손된 건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막판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언대 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일 때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왜 파기환송했냐 이걸 물을 예정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는 거예요, 청문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아 됐어요. 그래요? 네. 예. 취재를 해보니까 그 사전 협의 거치지 않았고 예. 최고위 회의에서나 고위 전략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아서 당 내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온다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설, 회동설도 이야기하겠네요. 나온다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계속해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만난 적 없고 논의한 적 없고 예. 계엄 이후로도 밥도 먹은 적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선 선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기 반발해서 퇴장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 대립이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번에 국민의힘에 더 센 특검법 내줬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셌는데 이걸 고려한다면 좀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론에 호소할 카드를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계속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더 뉴스 보겠습니다. 기자가 직접 고른 더 눈여겨볼 뉴스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1,050원 초코파이 재판입니다. 아, 예. 이 1,050원 이 초코파이를 무단 취식했다는 이유로 절도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네, 맞아요. 어린 시절에 그 생일 케이크 대신에 초코파이에 초코자서 대신한 적 많으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런 국민 간식이요. 그때 아닌 법정 다툼의 소재가 됐습니다. 네. 전북 완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안업체 직원 A씨가 협력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하나씩 먹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협력사가 A씨를 절도죄로 고소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보안업체 직원이셨군요. 피해 금액이 400원하고 650원? 네, 1,050원. 1,050원. 예. 피해 금액이 정말 크지 않은데 이 협력사가 고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사측이 이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A씨 측은 본인이 노조 활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측이 약점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료들까지 이 문제 들고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 A씨 측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 꺼내 먹는 게 관행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료들도 나도 먹었어. 또 나도 먹었어 이러면서 사실 확인 증명서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해요. 2심에서는요? 2심에서는 그래도 좀 감형이 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전주지검장까지 나섰기 때문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신임 전주지검장의 기자 간담회에 있었어요. 여기서 나도 이 사건 관심 많이 갖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항소심 판사도 이 첫 재판에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일단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신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그 무죄 구형이나 또 아무런 형량을 제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 맡기는 백지 구형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청취자 여러분,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판단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버스 기사 그 몇백 원 횡령 사건이라며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폐기인 줄 알고 먹었던 그 족발 사건 생각나면서 법의 잣대가 이렇게 이제 장발장 사건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